있는지 없는지, 얼마나 부드럽게 전환되는지, 여기 계신 분들은 파워블로거시기 때문에 이런 화면들을 비교하는 것들을 많이 보셨고 관심 있게 보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한번 비교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쟁자 제품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G4의 영상입니다. 예, 혹시 못 보신 분들이 있을까봐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경쟁사의 제품입니다. 뚝뚝 끊기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 영상을 다시 한번 틀어줄 수 있나요? 다시 한번 틀어보세요. 여기 지금 제가 들으니까 저는 매일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한 사용자로서, 그리고 고객들에게 더 완벽한 제품, 더 좋은 제품을 선사해 주고 싶어서 때론 밤을 새가면서 연구원들과 싸우고 디자인과 싸우기도 했던 이 G4 프로젝트의 한 멤버의 일원으로서 저희 장인이 손길을 느끼는 디자인,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완벽한 최고의 카메라, 화질 명가 LG전자가 LG전자의 IPS 퀀텀 디스플레이를 탑재한 LG G4, 이것이 바로 LG전자가 말하는 고객이 더 나은 삶을 위한 혁신이라고 확신합니다. 직접 써보고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LG G4의 완벽함을.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 LG G4를 본격적으로 소개하는 제품 설명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품 설명 및 발표는 LG전자 상품기획 FD 2팀 최종서 팀장이 맡아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금일 신제품 관련 발표를 맡은 LG전자 MC사업본부 상품기획 FD 최정수 부장입니다. 제가 오늘 오전에 저희 기자들 발표하는 걸 했었고요. 또 좀 전에는 제가 투인해서 우리 기업 설명회라는 자리에서 발표했었습니다. 오늘 세 번째 이 자료를 발표하는데 이 자리에서 발표를 하게 되는데, 지금 또 와도 또 영상이 또 새롭네요. 이게 새로운 감동이 느껴지네요. 저희가 여기 대본에 없는 얘기긴 하지만 저희 그 개발자들, 그다음에 디자인 하신 분도 오셨는데, 저희가 많은 시간 동안 실제 저희 상품 계획하는 입장에서는 많은 부서들과 본의 아니게 싸우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특히 G4 하면서는 우리 연구소와 무지하게 많이 싸운 것 같습니다. 연구소에 그건 어려우니까 안 된다, 이거 다음에 하자, 다음 모델 하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계속 싸우면서 때로는 뭐 밤새 가면서 막 싸우기도 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오늘 이 제품 발표하는 영상을 보면서 더 큰 감동으로 저에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정말 블로거분들 계시니까 조금 제가 좀 편한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제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배가 10%보다 쉬울 수 있다. 최근 혁신적인 기업 또는 프로젝트에서 채용되는 발상의 방법입니다. 똑같은 시도를 반복해서 10%의 어떤 발전을 얻기보다 새로운 접근으로, 또 그동안 지도하지 않았던 새로운 도전으로 10배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때론 더 쉽다는 의미입니다. 마치 달에 처음 우주선을 쏘아 올렸을 때처럼
혁신적인 문제에 도전하는 이런 생각을 문샷 싱킹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LG전자의 프리미엄 스마트폰 LG G4는 다른 제조자들과는 조금 다른 생각으로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더 나은 삶에 초점을 둔 발상인데요. 혁신, LG전자만의 G 시리즈, 그 네 번째 도전이 어떻게 다른지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자인입니다. 스마트폰의 모습은 변해왔습니다. 각 제품들은 서로 다른 고유의 모양을 갖고 탄생했습니다. 그러나 언제부턴가 스마트폰 디자인은 다 똑같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평평하고 차가운 메탈 소재의 일색이죠. 이런 디자인을 미니멀리즘이다 혹은 트렌디하다는 말들로 평가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똑같은 디자인들이 진정 사용자의 니즈를 반영한 모습일까요? 저희는 사용자들에게 다른 차원의 경험을 제공하고 싶었습니다. 더 가치 있는 일상을 제공하자 고민했습니다. 또한 LG전자만의 특별한 감성을 담는 그런 디자인이기도 했어야 했습니다. 대다수가 똑같은 미니멀리즘만을 쫓고 있을 때 저희는 개개인의 다양성과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을 찾고자 했습니다. 차가운 디지털 기기의 느낌이 표준으로 굳어져가는 지금 스마트폰 디자인에 사람의 따뜻함과 아날로그적 감성을 되살리고자 했습니다. 먼저 사람의 형상을 살린 슬림 아크 살펴보시죠. 우리는 신체와 더더욱 조화롭고 아름다운 디자인에 대해 고민했습니다. 그 결과 슬림 아크 디자인이 탄생했죠. 모서리, 옆면, 모든 방향이 얇아 보이면서도 손에 편한 아치 모양의 둥근 곡선을 적용했습니다. 단지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실수로 스마트폰을 떨어뜨릴 때, 그리고 게다가 정면으로 떨어뜨릴 때도 강성이 약 20% 이상 증대됩니다. 배터리도 경쟁사들과는 다른 접근 방법을 택했습니다. 많은 제품들이 단지 몇 미리, 고객들이 어떤 밸류를 주는지 모르겠지만 단지 더 몇 미리 얇은 두께 때문에 일체형 배터리를 적용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는 소비자들의 의견과 배터리 수명 또한 고려해서 고성능 3.1A의 교체형 배터리를 장착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슬림 아크 디자인으로 날렵한 라인을 만들어 한 손에 딱 맞고 편안한 완벽한 그립을 완성했습니다. 제품을 잡아보면 그 차별성을 바로 느낄 수 있습니다. 한편 스마트폰 정면이 베젤이 최소화된 대화면 형태로 표준화되면서 후면부 디자인이 차별화 영역이 되었는데요. G4의 후면에는 사람의 정취와 따뜻함을 전달할 수 있는 소재에 대한 고민이 반영되었습니다. 디지털 기기에 아날로그적 감성을 접목한 겁니다. 아날로그적 감성을 완벽하게 실현한 진정한 장인 정신의 디자인 살펴보겠습니다. 실제 디지털 기기에 천연 가죽 소재를 한 디바이스들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만큼 구현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저희 LG전자 전문 연구원들이 장장 3년이 넘는 연구기간으로 G4에 사람의 온기를 입히는 후면 천연 가죽 소재를 개발했습니다. 프라다나 에르메스가 쓰고 있는 명품 가죽 제품에서 사용하고 있는 베지터블 태닝 기법, 그 기법과 똑같은 기법으로 가공을 했고요. 2장의 가죽을 덧대었습니다. 그리고 가죽 느낌을 살리기 위해 초박형 코팅을 얹었습니다. 고급 바느질, 저희는 스티치라고 얘기하는데요. 고급 바느질로 마감 처리도 했습니다. 이 모든 작업은 12주 동안 장인의 수작업으로 완성됩니다. 그 결과 천연 가죽의 자연스러운 색상, 입자, 패턴이 각 제품의 유니크함을 더하게 되죠. 또한 천연 가죽 소재는 제품 사용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용자의 채취가 녹아 고유의 캐릭터가 담깁니다.
사용자 각자의 히스토리가 각 제품 디자인에 묻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스마트폰 후면은 더 이상 단순 커버가 아닌 패션의 영역이 된 것입니다. 바로 천연가죽 지퍼가 다른 제품들과 차별화되는 본질인 것입니다. 완벽한 컴포터블 엘레강스, 그것을 구현해낸 거죠. 천연가죽뿐 아니라 수천 년간 인간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던 다른 자연 소재들도 접목했습니다. 바로 세라믹, 즉 도자기를 만드는 성분인 거죠. 세라믹으로 완성된 후면은 장인이 만든 백자의 영감을 자아내기도 합니다. 세련된 3D 패턴의 메탈릭 표면 처리 역시 숙련된 성질을 느낄 수 있습니다. 컴포터블 엘레강스, G4가 완성한 G4만의 디자인 가치입니다. 고객 존중의 철학과 장인 정신이 패션으로 승화된 G4의 디자인입니다. 천연가죽의 감성과 인체공학적 디자인의 완벽한 조화. See the great, feel the great. LG G4. 예, 이제 블로거 설명을 하는 것은 시간이 좀 여유가 있으니까 제가 여담을 한마디 더 드리겠습니다. 저 가죽 디자인에 대해서 저희가 처음에 상품 계획이랑 디자인이랑 연구소랑 논의할 때는 저 뒤에 로고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논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 로고는 천연 가죽들이 쓰는 것과 똑같은 형식으로 불로 지지는 불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LG G4라는 로고랑 그 사업자 로고가 있는 것들을 무지하게 싫어하는 것들을 알고 있지만 저 가죽의 G4의 그 로고의 느낌은, 불박 느낌은 어쩌면 더 가죽스러움을 느낄 수 있는 고급스러운 불박의 소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제 G4의 그레이트 비주얼 익스피리언스를 이끄는 또 다른 큰 축, 카메라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고화소 스마트폰 카메라는 흔한데요. 스마트폰 대중화로 폰카가 디지털 카메라를 대체하는 트렌드고, 스마트폰 제조사들은 화소수를 늘리기에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고화소 스마트폰 카메라가 흔해지다 보니 순간을 놓치지 않기 위한 빠른 오토포커스 기능이 화두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G3에서 소개해드렸던 레이저 AF 기술이 그 대표적인 예일 것이 같습니다. G4에서도 찰나의 순간도 놓치지 않기 위한 속도의 혁명을 이뤄냈습니다. 카메라 앱에 진입하는 속도를 0.6초로 가장 빠르게 구현했습니다. 또 단지 후면키 클릭만으로 촬영이 가능한 퀵샷이 추가됐습니다. 예, 제가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화면이 꺼져 있는 상태에서도 후면키를 2번 누르는 것만으로도 바로 사진 촬영이 됩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이 꺼져 있는 상태에서 후면키를 2번 누르면 바로 카메라가 켜지고 바로 사진을 찍게 됩니다. 지금은 제가 전면 셀카로 보여드렸지만 후면 카메라로도 똑같이 기능이 작동합니다. 하지만 단지 속도가 빠른 것으로 만족할 수는 없었습니다. 스마트폰 카메라가 아무리 빨라져도 사람들은 여전히, 오늘도 그러셨지만 여전히 특별한 순간을 위해서라면 무거운 DSLR 카메라를 들고 다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스마트폰 카메라가 더욱 완벽해지기 위해선 사진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해야만 했습니다. 흔히 사진을 빛을 담는 예술이라고 하죠. 그만큼 사진은 빛을 담아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더 좋은 스마트폰 카메라는 빛이 핵심 요소라는 겁니다. 훌륭한 카메라와 그저 그런 카메라를 나누는 두 가지 핵심적인 기준은 얼마나 많은 빛을 확보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 확보한 빛을 얼마나
제대로 다룰 수 있는가입니다. 이제 이 빛을 기반으로 해서 G4의 카메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카메라의 어떤 스펙을 봐야 할까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조르기의 값은 낮고 이미지 센서 사이즈는 충분히 큰지 확인하면 됩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흔히 우리가 부르는 F값이라고 불리는 조르기 값은 빛이 들어오는 렌즈 구멍 크기에 반비례합니다. 구멍 크기가 클수록 더 많은 빛이 렌즈로 들어와 이미지 센서에 저장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센서가 클수록 더 많은 빛을 포착하고 더 선명한 사진을 얻을 수 있습니다. 더 많은 빛을 위해서는 작은 조르기의 값과 더 큰 이미지 센서가 필요한 겁니다. G4는 전작 대비 80% 더 많은 빛을 확보하는 f1.8 조리개와 40% 더 커진 이미지 센서를 장착했습니다. 저조도 상황에서도 더 나은 결과물을 얻기 위해 G4의 카메라에는 G3에 탑재됐던 OIS 플러스보다 2배 이상 강력해진 OIS 2.0이 탑재되었습니다. OIS 플러스가 상하 좌우축의 흔들림을 최대 1도까지 잡아주었다면 OIS 2.0은 최대 2도까지 잡아줍니다. 2배가 더 좋아진 거죠. 게다가 앞뒤 기울음까지 보정하는 기술을 탑재해 빠른 촬영에 방해가 되는 미세한 기울음까지 잡아냅니다. 앞뒤 기울기 보정은 오토포커스를 돕는 핵심 기술이기도 합니다. 사진으로 한번 차이를 살펴볼까요? f2.2 조리개 스마트폰과 비교한 사진입니다. f1.9 조리개도 밝아지긴 했지만 f1.8에는 미치지 못하죠. 정리하면 f1.8의 조리개를 탑재한 G4는 f2.2 스마트폰, 어느 폰인지 다 아실 것 같습니다. f2.2 스마트폰보다 49%, f1.9를 탑재한 스마트폰보다 11% 더 많은 빛을 확보합니다. 이제까지 빛을 많이 확보하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이제부터는 그 들어온 빛을 어떻게 잘 다루는지 그 기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 사진에서 강조된 저 부분이 무엇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예, 이미 알고도 계시겠지만 바로 G4에 새롭게 탑재된 컬러 스펙트럼 센서입니다. 컬러 스펙트럼 센서는 적외선 감지 IR 센서와 가시광선 감지 RGB 센서를 조합한 부품입니다. 사람이 보듯 주변의 빛과 자물을 정확히 인식합니다. IR 센서, 즉 적외선 센서만 탑재된 스마트폰은 주변의 강원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RGB 센서까지 결합된 컬러 스펙트럼 센서는 주변 강원의 색온도까지 정확하게 측정합니다. 여기 있는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더 넓은 영역의 컬러 스펙트럼까지 스캔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는 것과 동일하게 촬영하게끔 화이트 밸런스가 최적화됩니다. 실제 이미지로 그 차이를 보시죠. 왼쪽에 적외선 센서로만 촬영한 이미지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컬러 스펙트럼 센서의 G4로 촬영한 이미지입니다. 화면에서 보시고 체험전에서 보셨겠지만 G4만이 실제 피사체와 동일한 색상을 표현합니다. 지금까지의 차원이 다른 비주얼 경험, 잠시 전시 전에 체험 공간에서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사진의 본질, 즉 빛을 중심으로 성능과 개선점들을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사람이 손길만큼 빛을 좌우하는 것은 없습니다. 실제 사람의 손길은 빛으로 그림을 그리고 더 나은 비주얼 경험을 완성하기 위해 없어서는 안 될 요소입니다. 그것이 바로 G4 카메라에 저희가 전문가 모드를 추가한 이유입니다. G4 전문가 모드는 전문가 수준의 카메라에서만 기대할 수 있었던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이쯤 되면 G4를 사용해본 My name's Colby Brown. 네, 한번 보시죠. I'm a landscaper. 예,
전문 포토그래퍼의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Hi, my name's Colby Brown. I'm a landscape travel and humanitarian photographer from Boulder, Colorado. And I'm truly excited to give you your first glimpse at the brand new LG G4 camera. Over the last few years, a lot has changed in the world of photography. Using just their mobile phones, people are able to take decent images without ever having learned the technical side of the craft. However, the truly powerful features, such as exceptional image quality, were typically only available in professional-grade cameras. But now that's about to change. The new LG G4 offers you many of the great advantages of a professional-grade camera and the convenience of a mobile phone. With a fast f1.8 lens and unique color spectrum sensor, the G4 allows you to take great photos, even in the basic or normal modes. However, if you really want to make the most of your images, then you want to work in the brand new manual mode, which gives you the creative freedom to customize your shutter speed, ISO, and white balance settings. This takes mobile phone photography to an unprecedented level of quality and control. Essentially, the LG G4 brings the power of a professional camera into the palm of your hand. It's simply amazing. There's a whole new world out there just waiting to be captured. The LG G4, a great visual experience. 예, 내셔널 지오그래픽 사진작가인 콜비 브라운의 이야기였습니다. 전문가용 카메라 수준의 강력한 카메라를 기대도 좋다. 이렇게 콜비 브라운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문 작가의 인터뷰 영상을 보시고 전문 작가가 찍은 사진만 보니 일반인들이 저렇게 멋있는 사진을 찍을 수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반인이 G4로 찍은 사진 몇 장도 준비해 보았습니다. 예. 여기 보시는 이 네 가지 사진은 전부 다 그냥 일반인들이 찍은 사진입니다. 일반인이라고 하면 쉽게 말하면 저희 직원들이죠. 저희 같이 이 팀원들이 찍었는데 팀원도 있고 또 왼쪽에 있는 저 왼쪽 하단에 있는 사진은 여기 참석해 주신 김영호 의원께서 스위스 출장을 갔다가 몽블랑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 직원들이라서 그렇다고 이 친구들이 카메라에 조예가 있고 관심이 많은 친구들은 그런 친구들이 아닙니다. 보시면 왼쪽 위에 있는 사진은 저 강북에서 세빛 둥둥섬을 찍은 사진입니다. 과거에 저런 사진들을 카메라 폰으로 찍으면 어떻게 나왔을까요? 저 한강에 비친 저 다리의 불빛들이 전부 다 블러하게 번했겠죠. 아니면 저렇게 어두운고 선명한 사진을 찍을 수 없었을 겁니다. 더 환하게 나왔었겠죠. 그다음에 오른쪽 상단에 있는 사진은 강북 강변도를 찍은 사진입니다. 장노출을 이용해서 차량에 지나가는 불빛들을 저렇게 놓고 찍은 사진입니다.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왼쪽 하단에 있는 사진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디자인 연구원인 김영호 의원께서 스위스 출장 갔다 몽블랑 올라가서 자동 모드로 저거 찍은 사진입니다. 지금은 작게 보고 있지만 제가 저거 PC로 봤을 때 너무 멋있는 사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꼭 우리 발표 때 써야겠다 그러고 김영호 의원한테 이 사진을 꼭 달라고 오늘 보여드리는 사진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온여대교 북단에서 해질 무렵 우리가 황금시간이라고 그러죠. 일몰리고 30분 내에 그때인데 그때 여의도를 찍은 사진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문가가 찍은 게 아니라 저희 직원이 나가서 찍은 겁니다. 어떻게 찍었냐면 네이버를 뒤져봐가지고 한국 야경 명소를 찾아보고 거기를 그냥 가서 그냥 찍은 겁니다. G4로. 보시는 것처럼 노출 시간에 따라서 여기는 지금 2초로 노출된 사진이 있습니다만 2초, 그 다음에 또 4초, 또 어떤 거는 4분의 1초, 8분의 1초, 2분의 1초까지 셔터 스피드를 다양하게 조정하면서 찍는 것을 우리 직원들이 너무너무 재미있어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장노출이 되다 보니 이런 사진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흔히 봤던 남자들이 여자들에게 고백할 때 많이 썼던 사진들 있죠. 이렇게 블루에서 하트를 그려가지고 그거를 보여주는 사진들, 이런 것들도 충분히 찍을 수 있습니다. 예, 이렇게 저희 일반인들 찍다 보니까 우리 친구들이 자기도 거의 사진 작가가 된 것 같다는 농담을 할 정도입니다. 이렇게 G4로 촬영된 이미지는 JPG뿐만 아니라 로우 파일로도 저장 가능합니다. PC에 옮겨 포토샵과 같은 편집 프로그램으로 바로 작업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사진을 찍으면 그냥 쓰는 경우가 대부분 적다고 합니다. 대부분 포토샵을 통해서 약간의 트리트먼트를 한다고 표현을 하긴 하는데, 그렇게 사진을 편집하는 일들을 하게 되는데,
저희가 JPG로 안 하고 로우 파일을 주는 이유도 바로 그것입니다. JPG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사진을 제공하면 그 영상들은 압축되고 손실이 일어나, 잘 아시는 것처럼 압축되고 손실이 일어나서 편집하고 이러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로우 파일은 카메라 센서에 들어온 그 내용 그대로 저장해 주기 때문에 나중에 포토샵이나 이런 거를 편집할 때도 훌륭한 기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로우 파일은 저희가 가진 무지하게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로우 파일로 저장하게 하는 것들은 로우 파일로 P1으로 로우 파일로 찍어서 저장하려면 사진 하나의 용량이 40에서 50메가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 사진의 용량이 크다 보니 내장형 그리고 SD카드를 지원하지 않는 업체들은 감히 따라할 수 없는 기능일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PC에 연결해서 편집할 때도 훨씬 쉽게 만들어놨습니다. LG 브릿지 프로그램이 G4를 자동으로 인식해서 선 연결 없이도 와이파이나 LTE망으로 외장하드처럼 손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LG 브릿지 프로그램은 PC에 처음 한번 연결했을 때 자동으로 인솔이 되고요. 그러게 되면 구글 계정이나 LG 계정 등 다양한 계정으로 한 번만 입력을 해놓으면 PC에 외장하드 늘 폰을 연결해서 붙여놓는 것처럼 LTE망 혹은 와이파이로 연결되어 있어도 인터넷을 통해서도 클라우드를 통해서도 바로 연결되어서 선을 연결하지 않고 PC 옆에 그냥 놓기만 해도 바로 외장하드에 있는 것처럼 연결해서 다 땡겨다 쓰고 편집하고 다시 넣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로우 파일을 드리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PC 연결을 어떻게 쉽게 해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에서 이런 LG 브릿지 프로그램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G4는 마이크로 SD 카드를 지원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원하는 만큼 용량도 확장할 수 있습니다. 대용량 고화질 이미지도 원하는 만큼 찍고 즐길 수 있는 것입니다. SD카드를 지원하지 않는 다른 업체의 일지형 스마트폰은 절대 줄 수 없는 편리함입니다. 끝으로 전면 카메라입니다. 요즘 여행지에 가보면 전면 카메라로 사진을 찍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주변 풍경이나 사람들과 함께 찍는 셀피가 늘다 보니 전면 카메라가 더욱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G4는 이런 트렌드에 맞춰서 더 나은 셀피 환경을 위해 전면 카메라 화소수를 과감하게 8메가픽셀로 높였습니다. 또 LG 셀피 하면 떠오르는 제스처샷도 진화했습니다. G3 제스처샷은 소비자 반응이 매우 좋았었는데요. 버튼을 누를 필요 없이 화면을 보고 주먹을 쥐었다 펴면 간편 촬영이 되는 기능이었습니다. 이번에 추가된 제스처 인터벌 샷은 혼자 찍는 셀피는 물론 친구나 연인과 함께 그룹 셀피를 찍을 때 특히 유용한 4장 연속 촬영 기능입니다. 기존 제스처샷처럼 주먹을 쥐었다 펴되 2번 연속으로 빠르게 반복하면 2초 간격을 두고 4장의 사진이 연속해서 촬영이 됩니다. 이 제스처 인터벌 샷은 특히 저희 여직원들이 무척 좋아하는 기능입니다. 남자들 대비해서 여자들이 셀피를 많이 찍고 또 친구들과 같이 셀피 찍는 일들이 많다 보니 더욱더 좋아하는 기능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 G4 카메라의 설명을 드렸습니다. G4의 카메라는 조명의 조건, 피사체를 가리지 않고 후면 카메라 그리고 정면 카메라로 일상의 행복한 순간을 가장 아름답게 담아낼 수 있는 현재까지 나와있는 스마트폰 중에 가장 완벽한 스마트폰 카메라입니다. 현존하는 그 어떤 제품으로도 경험할 수 없던 차원이 다른 사용자 경험을 줄 것을 자신합니다. 애플 팔렌즈로 이제 어둠 속에서도 더 밝고 선명하게 See the great, feel the great LG G4 예, 이제 화질명가 LG전자가 자랑하는 G4의 화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그대로를 제품에서 볼 수 있도록 여러 고민을 했었습니다. 화질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회사들이 어디일까요? 바로 영화사들입니다.
영화사들은 어떻게 화질을 평가하고 있을까요? 바로 화면에 보이는 것 같은 DCI라는 기준인데요. DCI는 컨텐츠의 색재현 기준이던 과거의 NTSC와 sRGB보다 색을 측정하는 영역이 훨씬 넓습니다. 실제에 가까운 색상을 가려내기 더 적합하다는 기준인 것이죠. 화질에 가장 민감한 영화 장비들은 이 DCI 기준을 사용합니다. 이 영화관, 메가박스에 있는 이 8관의 영화관에 쓰고 있는 4K 프로젝트도, 방송국의 레퍼런스 모니터를 포함한 방송 장비들도, 그리고 요즘 나오는 최고급 DSLR 카메라들도 이 DCI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뭐가 다른지 한번 볼까요? DCI는 사람이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 색깔, 그쪽이 그린색입니다. 그린을 보면 NTSC보다 줄었고 sRGB보다는 넓습니다. 블루는 sRGB와 유사하고 NTSC보다는 넓습니다. 반면 사람의 눈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색이 붉은 계열입니다. 이 사람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레드 계열에서는 DCI 기준이 다른 두 기준보다 훨씬 넓은 색차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의 눈과 가장 비슷한 기준입니다. 쿼드 H 해상도를 따라온 제품들이 생기면서 화질 선도기업 LG전자는 단지 해상도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색에 대해 주목했습니다. LG G4는 DCI 기준에 최적화된 최초의 스마트폰입니다. 바로 IPS 퀀텀 디스플레이 덕분입니다. IPS 퀀텀 디스플레이는 일반 LCD 대비 붉은색 영역 색재율이 20% 더 넓습니다. LCD는 다 아시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블루 LED 백라이트를 쓰는데요. 예전에 쓰던 LCD들이 노란 형광 물질에 블루 백라이트 빛을 쏴서 컬러를 만들어냅니다. 반면 IPS 퀀텀 디스플레이는 노란 형광 물질 대신 빨강과 초록이 혼합된 형광 물질로 컬러를 만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일반 디스플레이가 블루와 옐로우의 조합으로 색을 만들었다면 IPS 퀀텀 디스플레이는 블루, 레드, 그린의 빛의 삼원색 모드로 색을 재현하는 리얼 RGB 디스플레이입니다. 그래서 전작 대비 색재현율이 20% 이상 더 좋아진 것입니다. G3가 쿼드 H 해상도 시대를 연 것처럼 G4의 IPS 퀀텀 디스플레이는 DCI로 다시 한번 스마트폰 시장에 새로운 화질 기준을 제시합니다. 이제 화질의 다른 부분을 보겠습니다. G4 IPS 퀀텀 디스플레이는 이전 포지티브 액정 LCD와 달리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왼쪽에 보시는 것이 포지티브 액정을 사용한 LCD 구조입니다. 안에 있는 액정들이 보시면 가운데 부분들이 왜곡이 되어서 틀어지는 것들이 트위스트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저 부분이 휘도가 낮아지는 현상들이 포지티브 액정을 쓰는 LCD에서는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포지티브 액정을 쓴 것이 아니라 이거보다 더 진보된 기술인 네거티브 액정을 적용해 액정 배열이 균일해지고 빛의 초과율이 훨씬 더 좋아졌습니다. 밝기가 무려 25% 더 개선되었고 전력 효율도 7% 정도 더 좋아졌습니다. 또한 LCD 제조 공정에 과거에는 기구적인 방법으로 했던 것들을 UV 라이트를 활용해서 액정 표면의 입자 또한 더 균일하게 배열했습니다. 빛이 통과할 때도 막을 때도 더 확실해진 겁니다. 그래서 검정색은 더 짙어졌고 텍스트는 더 선명하게 표현이 됩니다. 그 결과 명암비도 50% 더 향상된 겁니다. 더 좋은 화질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먼저 배터리 걱정하실 수도 있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액정 배열의 개선뿐만 아니라 스마트 세이빙 UX 등 다양한 하드웨어 또 소프트웨어 기술로 전력 효율이 더 좋아졌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G램을 저희가 또 적용돼서 LCD 자체에서도 소모 전류도 상당히 줄였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UV 배양이나 이런 것도 해서 UV 얼라이먼트를 통해서도 또 효율이 훨씬 더 좋아졌습니다.
또 저희는 게다가 대용량 3000mAh 교체형 배터리를 채용했습니다. 지금껏 그 어떤 쿼드 H 스마트폰보다 더 오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경쟁사의 최신 제품과 비교해봤습니다. 전화하는 것, 음악 듣는 것, 동영상 플레이하는 것, 와이파이 이용해서 브라우징하는 것,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능들이시죠. 보시는 것처럼 G4가 더 오래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렇게 그래프를 보여드리지만 이것은 하나의 배터리로 저희는 측정을 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교체용 배터리니까, 그리고 저희가 배터리 하나로 추가로 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그래프에 저희는, 사실 저는 그렇게 하자고 주장을 했었는데 그렇게 표현은 안 됐습니다만, 곱하기 2라고 표현해도 무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G4에서는 인셋 터치 방식을 적용, 전면 글라스가 파손되더라도 터치가 되고 디스플레이 자체의 밝기 및 명도도 개선됐습니다. 야외 신성 또한 강화되었죠. 정리하면 IPS 퀀텀 디스플레이는 색재 연유, 휘도, 명암비, 터치감, 그리고 야외 신성 모든 측면에서 세계 최고 LG전자의 화질을 다시 한번 입증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그레이트 비주얼 익스피리언스를 뛰어넘는 그레이트 스마트폰 익스피리언스이고, LG가 생각하는 고객의 더 나은 삶을 위한 혁신인 것입니다. 보이는 그대로를 생생하게 찍고 찍은 것을 생생하게 즐길 수 있는 G4로 사용자들이 그레이트 비주얼 익스피리언스를 체험해야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제 IPS 퀀텀 디스플레이에 더 밝고 생생한 컬러를. See the great, feel the great. LG G4. 예, 다음은 UX 설명할 시간인데요. 그 전에 저희가 앞에 보이신 그 디스플레이 관련된 것들 말씀드리면, 과학적으로 사람의 눈을 측정을 해봤더니 그린 쪽에 있는 그 색감이 변하는 것보다 레드에 있는 쪽의 색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린 쪽 영역을 더 넓은 경쟁사의 디스플레이보다 저희는 사람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레드 쪽 색상을 어떻게 하면 더 잘 보이게 할 것인가 저희가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개발된 것들이 IPS 퀀텀 디스플레이인 것이고요. 옆에 체험전에 가보시면 명확하게 그 두 개의 그 차이를 비교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 G4로 된 IPS 퀀텀 디스플레이 채용한 우리 G4는 G4가 있는 똑같은 영상을 경쟁사 제품과 저희 제품에 넣어놨습니다. 그 이미지를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게 참치입니다. 저희 G4 제품에서 보시면 참치가 참치로 보입니다. 그것도 그냥 참치가 아니라 갓 태평양에서 잡아온 것처럼 아주 신선한 참치로 보입니다. 한번 그 똑같은 사진을 갤럭시 X, 경쟁사 폰에 있는 그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저는 그걸 딱 보고 나서 무슨 생각을 했었냐면, 이건 연어인데? 한번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가서 보시고 참치와 연어의 차이를 명확히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UX입니다. 우리는 UX를 통해 스마트폰의 다양한 기능들을 사용합니다. 제가 아무리 최신 기술로 무장한 G4 스마트폰이라도 그에 걸맞는 UX가 없다면 무용지물이 되고 말겠죠. 기술을 과시하는 것이 아닌 실생활에 진정한 가치를 제공하는 것, 그런 LG의 기술 철학을 G4 UX에 반영하였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용자를 아우르는 좀 더 심플한 환경을 제공하면서도 스마트폰을 전문적으로 사용하는 사용자들에게는 한층 심화된 UX를 선보이고자 했습니다. 사용자를 위한 배려가 담긴 LG UX 4.0이 G4와 함께 여러분께 첫 인사를 드립니다. 스마트폰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초보자들, 어르신들도 쉽게 사용할수록 퀵 헬프 기능을 탑재했습니다. 퀵 헬프 기능은 저희 스마트 노티스 그게 물음표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물음표를 누르면 가운데 보시는 화면같이 퀵 헬프라는 화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기서 1차적으로 검색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아, 나랑 같이 이렇게 똑같은 문제들을 갖고 있는 사람이 누가 질문한 게 있나? 하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연관된 다른 분들이 누군가 질문한 게 있다면 유사한 답변이 있으면 그 답변을 보여주고요. 그게 아니면 그런 답변이 없다 그러면 그 밑에 보시면 어떤 것들이 있냐면 전화를 바로 걸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통해서 전화를 바로 걸면 저희 LG전자 직원들이 전화를 받아서 물어보시는 것에 대해서 친절하게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는 것을 응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메일로 또한 보내서 나는 언제쯤 이거에 대해서 상담을 받고 싶다는 것들을 예약도 할 수 있게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사용하다 보면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이 퀵헬프를 통해서 즉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G4에 역대 최강 카메라를 탑재한 만큼 사진을 관리하는 UX 또한 보다 간편하고 쉽게 만들었습니다. G4에서 새롭게 선보이는 슈퍼패스트 갤러리 기능만 있으면 사진 정리, 추억 정리에 더 이상 시간 낭비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가 직접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즘에는 스마트폰에 수천 장의 사진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저도 마찬가지로 제 폴더에 카메라인데 2020장의 사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P1 데모를 해서 넣은 사진들도 있고요. 또 여기는 없지만 또 클라우드에 올려놓은 사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보면 몇천 장의 사진을 스마트폰에 갖고 있는 것들은 아주 평범한 일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LG는 이런 스마트 가장 많이 쓰는 것 중에 저희는 또한 갤러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갤러리의 수많은 사진들을 어떻게 쉽게 관리할 수 있을까, 어떻게 쉽게 관리하게 해드릴까 라고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넣은 것이 이렇게 시간뷰가 있고요. 시간뷰는 일뷰 있고 월뷰 있고 연뷰도 있습니다. 연뷰를 보면 한 화면에 맥스 830장 정도의 사진이 한꺼번에 보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제 2000장의 사진을 넣었지만 스크롤할 때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저희가 말씀드린 슈퍼패스트 갤러리입니다. 원하는 사진을 어떤 작년 여름에 갔던 데가 여전에 봤던 배수욕장의 진사는 어딨지? 이렇게 찾으실 때 수많은 플리킹을 하는 번거로움을 저희는 없앴습니다. 여기 보면 2013년 사진도 보이고요. 2012년, 11년, 2009년에 찍은 사진도 있네요. 이런 것들을 쉽게 제가 찾아보고 보이도록 했습니다. 또한 추억 앨범 기능을 넣어놨습니다. 이 추억 앨범은 날짜별로, 장소별로 흩어져 있는 사용자의 추억을 자동으로 모아줍니다. 여기 제 이 폴더에 보시면 추억이 만들어져 있는데요. 추억에 보면 메뉴에 있는 것은 충청남도 태안에서 목요일 오후라고 되어 있고요. 그 밑에 있는 건 경기도 고양시에서, 그리고 강원도에서, 그 다음에 또 강원도 인제군 이야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는 저희 딸인데 딸이랑 저랑 같이 서울 영등포에 놀던 사진, 여의도에 놀던 사진도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각 지역별, 그러니까 지역에 어디 놀러 갔을 때 이 사진들을 자동으로 이렇게 묶어줍니다. 그래서 제가 강원도 인제군 이야기라고 되어 있는 것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이 사진은 제가 설악산에 동료들과 놀러가서 찍었을 때 찍은 사진들만 같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임의로 폴더를 만든 것이 아닙니다. 이 추억 앨범이 자동으로 만들어준 것이죠. 그러면 위에 보시는 것처럼 강원도 인제군 이야기의 썸네일 동영상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그 밑에 관련된 사진들이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영상을 누르면 이렇게 좋은 배경음악과 함께 동영상처럼 감상할 수도 있습니다. 멋있죠, 사진이요? 예, 그리고 옆에 있는 이 아이콘을 누르게 되면 바로 지금 보셨던 영상들을 동영상으로 저장을 해줍니다. 네, 이거 다 하지 않고 취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동영상 저장을 통해 가지고 친구들과 공유도 할 수 있으니 사진 갤러리가 나 자신만의 추억이 아닌 친구들과의 추억, 또 그것을 더 쉽게 동영상, 음악이 같이 있는 동영상을 공유할 수 있으니 정말 재밌고 유용한 기능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스마트 게시판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이 많은 헤비 유저이실 텐데요. 어플리케이션을 찾기 위해서 시간을 허비한 경우들이 다들 있을 것 같습니다. 스마트 게시판은 자주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과 위젯을 한 화면에 모아놓았습니다. 그래서 좀 더 쾌적하고 직관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UX는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기능인데요. 스마트 캘린더입니다. 제가 좀 전에 설명드린 슈퍼 패스트 갤러리가 고객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능들을
어떻게 하면 더 좋게 해줄 것인가 혁신한 것이라면 스마트 캘린더는 고객들이 사용하면 너무너무 유용한데 많은 사람들이 뭔가 불편해서 사용하지 않는 기능을 혁신한 것입니다. 많은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고객 조사를 해보면 캘린더, 스케줄러에 입력을 쉽고 편하게 해달라는 요청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래서 탄생한 것이 스마트 캘린더의 일정 보관함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탕화면에 캘린더가 있습니다. 이 캘린더를 누르면 이렇게 일반 캘린더가 나오고요. 이 위에 일정 보관함인 것이 저희가 만들어놨습니다. 이렇게 일정 보관함을 누르면 위에 보시면 깨알같이 일정 보관함이 열렸다는 표시가 됩니다. 아이콘도. 그리고 여기 보시면 요즘에 많이 인터넷 브라우징 하면서 인터넷 브라우징을 하다가 저장해 놓은 것들, 그리고 청첩장들 많이 받으시죠? 청첩장 받으시면 그것을 사진을 찍어 놓고 기억하시는 분들 많은데 이렇게 사진을 찍어 놓은 것들, 그리고 저희 메모 앱을 통해서 메모를 하는 것들, 이런 것들도 쉽게 캘린더로 넣을 수 있습니다. 마치 동아리 모임 이렇게 눌러서 놓으면 바로 들어가고요. 또 페이스북과도 연동시켜 놨습니다. 페이스북에 이벤트들이 많이 있죠. 여기 보면 제가 관심 있어 하는 것들의 이벤트 쭉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눌러서 드래그해서 놓기만 하면 일정에 바로 들어갑니다. 또 더 재밌는 것은 위치 개발입니다. 위치 개발로 지금 제가 삼성동에 있는 지역이 나왔는데요. 위치를 검색해서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카테고리별로 문화, 쇼핑, 숙박, 맛집, 생활 이런 5가지 캐터고리를 저희 구분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선택해서 이 주변에 있는 것들을 보실 수 있고요. 또 지금은 그 네트워크에 연결을 안 시켜놨습니다만 네트워크를 연결시켜 놓으면 각 업체들, 구글이나 포스케어에서 사람들이 좋다고 추천한 집들이 여기 나오고요. 그 집들을 눌러보면 심지어 영업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도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거리가 얼마인지도 나오고요.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도 이렇게 눌러서 눌러서 갖다 놓기만 하면 아, 내가 코엑스몰에 5월 4월 7일날 가야겠구나 이렇게 넣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할 일, 제가 뭔가 메모를 할 일, 저희가 할 일이라는 앱을 넣어놨는데요. 거기에서 넣는 것들도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레스토랑, 저희 집사람이랑 식사를 하기 위해서 레스토랑을 예약해야 되는데요. 그걸 잊지 않게 넣어놨고요. 또 주차에 반 딱지를 끄는 게 있는데 그것도 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행 가기 위해서 여행책도 구매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도 메모해놨다가 메모해놨다면 이렇게 놔서 단순히 이렇게 넣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놓으면 이렇게 쓱 일정에 끌었다가 놓으면 손쉽게 나의 캘린더에 저장하고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복잡하게 많이 헤비 유저에 사용하시는 분들은 보면은 캘린더를 구분해서 사용합니다. 아, 집의 일과 업무일, 그리고 내가 관심 있어 하는 부분들을 나누어서 캘린더를 관리하시는데 그렇게 하시다 보면 일일이 따로따로 로그인해야 됩니다. 이렇게 캘린더를 일일이 따로따로 로그인할 필요 없는 진정한 스마트 캘린더가 바로 LG 스마트 캘린더인 것입니다. 새로운 스마트 알림을 사용하면 개인 비서가 자신의 일정을 관리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 영상에서 보시는, 앞에 넘어간 영상에서 보시면 그런 것들입니다.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하는 사람은 자전거에 맞는 스마트 노티스가 날라옵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자동차로 출퇴근하는 사람이면 자동차에 맞춘 그런 스마트 노티스가 날라오죠. 그렇게 받아보시다 보면 얘가 나를 알고 있나? 라는 느낌, 그래서 마치 개인 비서가 있는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또한 보이스 케어 기능으로 운전 중이거나 액정이 파손되는 등 손으로 스마트폰을 조작하기 어려울 경우, 이런 경우 한 번씩 있을 텐데요. 예, 자동으로 음성 명령 인식이 활성화되어서 언제 어디서든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새로운 UX 4.0은 기술을 과시하는 것이 아닌 실생활과 맞닿은 사람 중심의 가치를 제공합니다. 누구에게나 더 쉽고 간편해지는 기능, 그러면서도 다양한 선택의 폭을 넓힌 기능, 고객 사용 패턴에 맞춰 똑똑해지는 기능, 고객에 대한 배려가 담긴 기능들을 UX 4.0이 오롯이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새로워진 G4는 착탈식 배터리, 저는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착탈식 배터리와 SD 카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의 편의성을 높였고요. 또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3000mAh 고용량 배터리를 저희는 하나 더 추가해서 드립니다.
그리고 추가 배터리를 쉽고 안전하게 휴대하고 다니시도록 그동안 드리지 않았던 배터리, 이렇게 설명을 다 드려도 풀리지 않는 의문이 하나 계시죠? 특히 여기 계신 파워블로거들은 더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 질문은 바로 현존하는 최고의 성능이라고 자부하고 있는 경쟁사의 AP, CPU와 비교해서 G4 스냅드래곤 808의 이 성능이 떨어지는 것 아닌가에 대한 궁금증일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벤치마크 테스트를 통해서 성능을 확인합니다. 오늘도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인터넷을 봤더니 G4 스냅드래곤 808 벤치마크 테스트한 게 나왔다는 것들이 기사로 올라오고 또 여러 군데 올라와 있던데요. 근데 그런 벤치마크 테스트는 한 가지 그런 성능 평가 관련 정보들은 사용자 실제 스마트폰 사용할 때 아무 상관없습니다. 아주 극단적인 조건을 기준으로 테스트하기 때문에 실사용자가 느낄 수 있는 체감 성능을 평가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실험을 해봤습니다. 실제 사용과 똑같은 기준을, 환경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실제 사용자들이 느끼는 것을 기준으로 평가해 보았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화면이 무엇이냐면 앱에 진입하는 속도를 표시한 것입니다. 당연히 저기 있는 초가 시간이 낮으면 낮을수록 좋은 기능이 되겠죠. 보시는 것처럼 하얀색으로 표시된 건 저희 폰이나 경쟁사 폰이나 동일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빨간색으로 표시한 것들이 더 우수하다는 뜻이죠. 따라서 앱에 진입할 때 더 빨리 진입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예, 저기 보시면 메뉴에 있는 콜 하는 것들은 경쟁사가 빠릅니다. 그렇지만 카메라 진입하는 거, 이런 것들은 저희 폰이 더 빠릅니다. 왜 그럴까요? 또 여기는 앱에 진입하는 속도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앱을 실행했을 때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시간을 표시해 봤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통화 기록을 눌렀을 때 통화 기록을 리스트하는 데 걸리는 시간입니다. 경쟁사께 0.8초 걸립니다. 저희 거 0.3초 걸리고요. 메시지 상세 보기 누르면 저희께 그건 좀 더 늦습니다. 0.9초고 경쟁사께 0.5초입니다. 저르면 카메라 전환들 많이 하시죠? 어떻게 될까요? LP 성능이 우수한, 벤치마크 테스트가 우수한 경쟁사 폰이 빠를까요? 아닙니다. 저르면 카메라 전환하는 속도도 저희가 0.9초 더 빠릅니다. 비디오에 있는 폴더